1948년 8월 25일, 이날은 6.25 전쟁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김일성의 남침 의도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북한 해주에서 이른바 인민대표자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열흘 전인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김일성은 남한에서 선출된 좌익 대표 1000여 명까지 해주로 소집해 우리가 통일정부를 만든다는 선전을 하려 한 것입니다. 이 대회의 최대 이슈는 같은 해 4월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뒤 월북한 김달삼이 가지고 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였습니다. 남한은 제주 사건에 꼼짝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남한 유권자 850만 명 중 700만 명이 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은 공산주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고 김일성은 무력 통일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대회에서 남한은 정부가 아닌 한 지역에 불과하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무력으로 점령해 통일하겠다. 라는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박헌영은 연설을 통해 인민군이 38선 아래로 내려가고 남로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남한을 동일시킬 수 있다. 라며 김일성을 부추겼습니다. 북한의 정부는 보름 뒤인 9월 9일에 수립됐지만 이미 조선인민군은 2월 8일에 창설돼 평양역 광장에서 열병식까지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날부터 북한의 인민유격대가 38선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인민유격대는 월북한 이남 출신 좌익 청년 2,450명을 강동정치학원에서 집중 훈련시켜 만든 조직입니다. 박헌영은 1950년 3월 28일까지 10번이나 이들을 수백 명 단위로 침투시켜 국군과 게릴라전을 벌이게 했습니다. 1년 반 이상 국지적 총격전에 시달린 국군과 국민들은 싸움은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무감각해졌고, 이는 6.25 전쟁 초기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작전에 큰 지장을 불러왔습니다. (1945년) 북한에 진주했던 소련군이 1948년 12월 말 일방적으로 철수합니다. 전 조선의 자주 통일 독립을 위해 미군도 남한에서 철수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남북 간 힘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소련의 위장 평화 공세였습니다. 12월 25일 소련은 북한 군사대표단을 모스크바로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군공에 있는 조선인들을 입북시켜 인민군을 징편하고 전차 500여 대를 소련이 지원하며 총 22개 사단의 인민군을 육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949년 봄이 오자 소련은 전차, 야포, 군용 트럭, 오토바이 그리고 연료를 북한의 항구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했던 조선인 병력 5천여 명을 북한군 대고 전차여단에 배속시켜줬습니다.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최정예 병력이 북한군에 대거 투입된 것입니다. (1949년 3월 5일) 김일성은 직접 모스크바를 찾아가 소련 수상 스탈린을 만납니다. 남침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김일성은 이미 남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탈린은 38선은 미국과의 합의하에 그어진 국경선이며 북한군이 남한에 절대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소련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스탈린은 이때부터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 정찰기 20대를 북한 공군에 지원합니다. 남침 직전까지 북한 공군은 당시 세계 최신의 전투기인 야크기 등 211대의 공군기를 소련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한국 공군은 연락기 22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북해군이 소련에서 군사 훈련을 받는 장면이다. 소련이 북한군을 자기 나라 군대처럼 지원한 데 비해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앞두고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 원조를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에는 대규모 군사력보다 경제 개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세계대전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미국은 소련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과 공산주의 타도 구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수립 후 겨우 창설된 당시 국군의 장비는 중무장한 북해군에 비해 너무나 빈약했다. 일본군이 남기고 간 구구식 소총과 몇 문의 박격포, 그리고 훈련용 경비행기 22대가 있었을 뿐이었다. 북한과 중공의 이른바 조중회담에 따라 중공군 166 사단과 165 사단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군에 편입됩니다. 같은 해 7월부터 1950년 5월까지는 독립 제15사단과 중공군의 한인 5만여 명이 북한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8년간의 일본과의 전투, 4년간의 국공내전으로 사격과 소대 공격, 백병전에서 월등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던 정예병이었습니다. 소련과 북한의 줄기찬 요구로 1949년 6월 말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합니다. 다음 달 북한은 조국 보위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17세부터 40세까지 270만 명의 전 인민에 대한 강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전쟁을 위해 집결시키는 전시동원 체제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농민들에게는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곡식 헌납을 강요했습니다. 이해 말까지 4만 8,400여 가마를 거둬들여 불량미를 비축하고 군사장비 구입비로 썼습니다. 북한군 2개 연대와 포병대대가 38선 부근 전략적 요충지인 옹진반도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합니다. 훗날 인민무력부장이 되는 최현이 이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이 전투는 김일성이 소련에 제시한 옹진반도 점령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한 이상 38선은 이제 의미가 없다며 남한에 대한 전면 공격 또는 최소한 옹진반도라도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소련에 밝혔던 것입니다. 8월 12일과 9월 3일, 12일, 13일 4번에 걸쳐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와 공사 툰킨이 김일성을 면담합니다. 소련은 북한의 공격은 미국의 반소련 캠페인에 이용돼 소련에 유익하지 않다며 김일성이 국경에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10개월 전인 1949년 8월까지 소련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달 뒤 세계 정세를 뒤흔드는 엄청난 변수가 등장합니다. 한반도의 운명도 소용돌이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